41쪽에 이제 충돌과 안전장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물체가 운동할 때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끽 서. 그러면 이제 나는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가고 있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합니다. 유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자동차는 섰는데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꽝 부딪히죠. 뭐 그러면 이제 뭐 사고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관성이죠. 관성.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성이 없으면은 뭐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하고 있는 성질이 있는 거고, 운동하는 애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당연히 있어요. 뭐 그냥 없지 않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성은, 그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은 질량이 클수록 커요. 질량이 클수록 큽니다. 관성이.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말고 뭐 큰 트럭 있어. 뭐 큰 트럭은 질량이 크겠지. 그 큰 트럭이 가다가 끽 쓰려고 해도 얘가 관성이 커서 금방 못 서요. 얘가 한참 앞으로 쭉 가다가 서요.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차도 질량이 크다 보니까 뭐 앞에 뭐 건널목에 누가 이렇게 뭐 자동차가 이렇게 앞에 갈아먹었다. 못 써요. 그냥 계속 밀고 갑니다.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이제 빨리빨리 뭐 이렇게 잘 방향 전환 같은 거 빨리 못해요. 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큰 거다. 그걸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알짜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합력이 0이 되면 현재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원래 움직이고 있는 애가 있어. 걔한테 작용하는 힘이, 알짜 힘이 0이야.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존재해.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면서 얘가 정지하겠지.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알짜 힘이 0이면 원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힘이 작용해야지만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춘다라고 이제 착각하시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 그러면 원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작용하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줄다가 멈추는 거고, 원래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점점 빨라지거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의 변화가 생기죠. 힘이 작용하면. 그래서 정리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게 관성이다 이거죠. 관성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가 운동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이럴 때 관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에 관한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운동량은 물체가 가지는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운동량은 질량에 따라 속도를 곱한 값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운동량을 보통 P로 써요. P.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속도야. 속도. 속력이 아니야. 속도. 속도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속력은 원래 방향이 없어요. 속력이 아니라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속도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두면,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이거는 방향을 내가 마이너스로 내가 설정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 정반대 방향이면은 하나를 플러스로 넣으면 하나를 마이너스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의 운동량은 mv라고 쓰시면 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로 쓰셔야 돼.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얘 운동 방향하고는 얘가 다르다, 반대 방향이다, 뭐 이런 뜻이 돼. 뭐 그런 뜻이 돼. 그래서 이게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자, 물체의 질량이 같은 경우 속도의 크기가 클수록 운동량 크기가 크다. 뭐 당연히 그렇고, 속도의 크기가 같은 경우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 크다. 그렇고, 자, 운동량도 방향이 있어요.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속도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자, 충격량. 근데 이제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할 거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 단위로 할 거기 때문에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예제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교재가 약간 실전스러운 교재여가지고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질량이 1kg짜리인데 속도가 뭐 2m/s야. 그럼 얘 운동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1 곱하기 2 해가지고 질량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2kg/m의 운동량을 가진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질량 곱하기 속도 하시면 돼. 질량 곱하기 속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힘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럼 충격량이 크려면 힘이 세게 작용하고 시간이 길게 작용하면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힘 곱하기 시간으로. 원래 권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좀 세게 때리더라도 좀 짧게 끊어치는 잽으로 이렇게 때리면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접촉하는 시간이 짧으면 충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때리는 건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은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량이 늘어나거든요. 아무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힘의 단위는 뉴턴 단위고 시간 단위는 초 단위, 세컨드 단위로 할 거여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로 표시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2뉴턴의 힘으로 1초 동안 작용했다. 그러면 충격량이 얼마냐? 그러면은 2뉴턴 세크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는 운동량이다. 이건 외워주셔야 하고, 근데 얘네 둘이 별로 안 비슷해. 정의도 좀 다르고. 운동화는 이제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다. 이거는 힘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다. 뭔가 정의도 좀 다르고 단위도 좀 다르고. 그래서 얘가 뭐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밀접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됩니다. 일단 단위가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가, F는 MA라고 하는 게 이제 힘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1뉴턴은 1kg짜리 물체에 1뉴턴이 작용하게 되면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뉴턴의 단위가 kg/m/s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의 단위가 kg/m/s 제곱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세크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퍼는 분모에 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크랑 이게 약분이 하나 돼. 그러면 뉴턴 세크는 kg/m/s가 되거든요. 요거 kg/m/s잖아.
알고 보면 단위가 똑같은 거, 안 다른 거예요. 단위가 똑같은 겁니다, 원래. 그래서 요거랑 요거와의 관계식이 있어. 그거를 이용해서 뭐 문제를 많이 풀 건데, 일단은 정의는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힘 시간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여기가 힘이고 여기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F의 힘으로 T초 동안의 힘을 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은, 넓이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잖아요. 세로는 F고 가로는 T고, 근데 F 곱하기 T가 뭐야? F 곱하기 T가 충격량이죠, 충격량.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이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 충격량입니다. 근데 이거는 힘이 일정한 거고, 이건 힘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도 어찌됐건 넓이는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같은 크기의 힘을 받을 경우 힘의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크다. 뭐 그러겠지. 충격량은 FT인데 F가 일정할 때 T가 증가하면 얘도 뭐 증가하겠죠. 그쵸? 근데 같은 시간 동안 힘을 받는 경우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량 크기 커진다. 뭐 맞는 이야기지. T가 일정할 때 F가 커지면 뭐 I 커지겠죠. 뭐 그런 거는 읽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얘도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게 뭐 고2 때는 요런 식으로 배울 텐데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고,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게 속도 변화량이야. 근데 그게 지금 힘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에 t를 곱해. 그러면 여기가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f 곱하기 t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잘 봐. 요렇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를 뭘로 하기로 했냐면 f 곱하기 t, 힘 곱하기 시간, 이거를 충격량으로 하기로 했고, m 곱하기 v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를 뭘로 하기로 했냐면 운동량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건 나중 운동량이고 이건 처음 운동량이죠.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게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쭉 왔는데 요게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여기 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꼭 외워야 돼.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그러면은 이거에서 다시 고치면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을 이항해 가지고 다시 쓰면 나중에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런 공식이 외워질 텐데,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한 거랑 같다. 자, 봐봐.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V의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뭐 2kg짜리 애가 1m/s로 움직이고 있었어.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뭐 1N을 1초 동안 줘. 그러면은 얘가 속력이 어떻게 되겠지? 얘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밀어줬으니까 얘 속력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빨라질 거야. 얼마로? 얼마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운동량이 어떻게 된 거죠? 운동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은 2였고 충격량은 1인데 그거만큼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니까 나중 운동량은 3이 되는 거야. 3. 그러면 얘가 2kg 짜리라고 했으니까 얘가 속력이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2개 곱하면 3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 예를 들어서 여기 반대 방향,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1 뉴턴 세크만큼. 그러면 얘 속력 어떻게 되겠어요? 얘 속력 반대 방향 힘 주는데 느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운동량이 2였는데 충격량이 반대 방향으로 1만큼 작용하면 나중에 운동량이 1이 되거든요. 나중에 운동량이. 원래 질량은 2짜리잖아요. 2 곱하기 V 나중, V 나중은 2분의 1 m/s. 그럼 이게 나중에 2분의 1 m/s로 줄어드는 거지. 1 m/s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은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랑 같다라는 거야. 이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그 면봉을 좀 앞에다가 꽂은 상태에서 바람을 훅 불었구나. 그러면 얘가 힘을 받는 시간이 이만큼 밖에 안 되고요. 시간이 뒤에다가 이렇게 면봉을 꽂은 다음에 불면 힘을 받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요. 근데 부는 힘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요게 일정할 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얘도 길어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얘도 운동량도 커지는 거죠. 그렇죠? 운동량 커지겠죠. 그러면은 운동량이 커지면은 뭐가 커지는 거는 충격량이죠. 충격량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졌다라는 거는 나중에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요 나올 때 속력보다 여기 나올 때 속력이 더 빠른 거지. 근데 전 단원에서 배웠지만 이제 속력이 빠르면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죠. 속력 느리면은 요만큼밖에 못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요렇게 표현했지만 뭐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들 뭐 이런 바람총 같은 거 쏘는데 대롱이 되게 길어요. 이렇게. 그런 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려고 하는 거고. 뭐 남자도 군대 가면 이제 뭐 포병 같은 데 가면 대포 포신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야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요 끝에서 대포알이 나올 때 빨라져가지고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소총 같은 것도 있어. 장총, 뭐 소총 있어. 소총. 권총은 되게 짧아요. 이게 짧으면은 얘가 시간을 적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나오는 게 아니야. 권총을 쏘면. 그래서 멀리까지 못 날아가고 사정거리가 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긴 총이 있어요. 이제 이름은 소총이긴 해. 소총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한 250m 바깥에 있는 표적까지도 뭐 맞추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원명이 충돌과 안전장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배워가지고 충돌할 때 안 다치게끔 뭐 이렇게 할 거야. 안전하게끔 충돌할 거야. 안전하게 충돌하는 방법이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유리컵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여기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속력은 둘이 똑같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있고 깨지고 난 다음에도 어찌됐건 정지하고 얘도 정지할 텐데 정지하면 운동량이 0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얘 둘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야. 이거 이해하실까? 속력,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 같잖아.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 했지 아까 전에? 충격량이랑 같은 거. 충격량.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힘 곱하기 시간. 잘 봐.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 같으니까 밑면의 넓이는 같고, 근데 얘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충돌해서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은 요게 힘이지, 힘? 그러니까 이 애가 작아요. 그럼 이 애가 커지는 거지. 왜냐면 이게 일정한 값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힘을 이 정도 받아요. 중간 정도. 평균 힘 이 정도 받아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얘는 일정한데 시간이 얘가 길어지면 힘은 적게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요만큼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지. 그럼 방석에 떨어지면은 이게 푹신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면은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에 힘은 적게 작용하는 거야. 힘이 적게 작용하면 유리컵이 안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뭐 어디 안 다치고 이렇게 뭐 운동하거나 이러려면 이런 걸 잘 응용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점프했다 떨어질 때 무릎을 구부리면서 정지해야 돼. 착지를 해야 돼. 그냥 무릎 꼿꼿이 하고 착지하면은 막 십자인대 끊어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농구하거나 이럴 때. 선생님이 진짜 그래가지고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점프했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무릎 구부리면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너무 뻣뻣하게 운동하시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공이 날라오면 공을 잡을 때 그냥 뚝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시간이 길어지니까 안 아파요, 손이. 뭐 야구공 던지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뭐 피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뚝 잡으면은 이제 힘이 세가지고 그냥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에어백이나 범퍼나 글러브나 뭐 경기장의 모래, 안전매트,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안전모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적게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충격량은 같은 거야.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충격량은 같은 거고 충격력은 힘 있지, 힘. 충격력은 이 콘크리트에 부딪힐 때가 방석에 부딪힐 때보다 큰 거고, 충돌 시간은 방석에 부딪힐 때가 더 큰 거죠. 콘크리트에 부딪힐 때보다. 근데 충격량은 어떤가? 충격량. 이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충격량은 같은 겁니다. 방석에서 받는 충격량이랑 콘크리트에서 받는 충격량 같은 거. 충격력이 줄어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앞에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엔진 이런 거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힘을 줄여준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돌하는 사람이 받는 평균 힘을 줄여주는 게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백, 범퍼, 안전띠 이런 거 다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풀었던 거 이어서 34번부터 38번까지 또 해보시고요. 운동량은 이제 정의하셔야 돼요. 운동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속도.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수평면에 3kg인 물체가 5m/s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쵸? 15kg/s, 단위는 kg/s 쓰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방향을 고려해서 풀고 나서 이렇게 뭔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문제는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셔 이렇게 쓰면은 그냥 15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붙고 이런 거는 방향 때문에 붙는 거거든요. 만약에 니네가 뭘 계산을 해. 근데 방향을 고려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근데 답은 크기만 쓰래. 그러면 그냥 절대값으로 쓰는 겁니다. 질량 2kg의 물체가 중력을 받아 2초 동안 낙하하였다. 2초 동안 중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근데 얘가 이제 충격량은 어떻게 해야 돼?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kg 짜리가 중력이 여기서는 20N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력과 속도 9.8로 하지 말고 이제 10으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20N의 힘을 받아서 2초 동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의 크기인데 그럼 40N/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운동량의 크기가 5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N's/의 충격량을 가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반대 방향. 그럼 계산을 마이너스로 하셔야 되고, 일단은 우리 배운 대로 쓰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이거야. 근데 충격을 가한 후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죠. 근데 변화량이라는 게 원래 나중 운동량에서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격량과 같아야 되는데 나중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냅두시고, 그러면 요거 이항을 하면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운동량이 얼마지? 처음 운동량? 5지 5. 근데 i를 더하는데 이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를 더해 주셔야 돼.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크기는 3이 되는 거예요. 3.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얘가 원래 요렇게 가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얘가 속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만큼 빼줘야 되니까 이제 3이 되는 거죠. 답은 이제 단위까지 쓰면 3kg/m/s 이렇게 써주셔야죠. 낙하하여 바닥에 충돌한 물체가 바닥으로부터 0.1초 동안에 10N의 충격량을 받았다.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바닥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을 구하래. 힘.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충격량이 10이고 F 모르겠고 T는 0.1초래. 그럼 F는 얼마겠어요? 100N, 평균 100N의 힘을 받는 거죠. 이해하세요? 자꾸 식을 쓰시면서 외우시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충격량이 10이고 힘은 모르겠고 시간 0.1이니까 평균적인 힘은 100N의 힘을 받은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내신 기본 문제 347번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347번부터. 그러면 353번까지 해봅시다. 같이. 일단 이거 볼게요. 선풍기를 꺼도 선풍기 날개가 바로 멈추지 않는다. 이거 관성이죠, 그쵸? 자전거를 뒤에서 밀면 힘이 작용한 거죠. 이거 힘이 작용한 건데 속력이 증가한다. 이거는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힘이 작용해서 속력이 빨라진 거예요. 이거 관성은 아니고. 이거는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막 자전거를
막 타고 막 이렇게 페달을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것도 관성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3번이 답이긴 한데 뭐 그런 의미 같긴 한데 이거 막 발을 구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조금은 올라가잖아요. 뭐 완전히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의미 같긴 해야 되네요. 3번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량에 다니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 근데 속도가 미터 퍼 세크가 다니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아니에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아닙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은 가속도의 단위여가지고 안되고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아니고요. 질량에 비례하고 물체에 작용한 알자임에 의해 물체의 충격량이 가해지면 운동량이 변한다. 운동량이 변하죠. 충격량에 의해서 운동량이 변할 수 있죠. 속도가 변해서 변하는 거긴 합니다. 질량보다 질량이 변하지는 않고요. 답은 2번. 다음에 이제 3kg의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네. 속력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렇죠? 빨라지고 있어요.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속력이 빨라지는 거 가속도 운동이야. 속도 변화가 있는 거. 0에서 2초까지 운동량의 크기가 일정하다.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량도 어떻게 되겠어? 증가한 거죠. 여기선 속력이라고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변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선 운동하는 경우에서 속력이나 속도나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동량 크기는 변화되는 게 맞고요.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는 2m/s니까 2, 3은 6이 되겠지. 운동량의 크기는 6이 됩니다. 3번이 아닌가요? 아니네. 일정하다구나. 미안. 일정하다 아니라고 했지 아까 전에. 답 3번이네. 3번. 속력이 달라졌으니까 일정한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했던 1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원래 충격량이죠. 충격량이긴 한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 곡선의 면적이 2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충격량이 2N만큼 작용했다 이런 소리지. 자, 그리고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V가 0이니까 얘 운동량의 처음 운동량은 0입니다. 0. 자, 힘이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은 2죠. 2. 밑면의 넓이가 2라고 했잖아요. 2고요. 운동량 일정한 게 아니라 속력이 빨라지면서 증가하는 거고 평균 힘의 크기는 충격량이 2인데 시간은 2초 동안 작용했잖아요.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데 그러면 평균적인 힘은 이제 1이 되겠지. 1.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2라고 써 있어도 이거는 제일 힘이 셌을 때 이야기고 평균적인 힘은 1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인 힘은 디귿 맞고요. 밑에 보기 또 있나요? 디귿.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답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주로 어떤 문제로 내는 거냐면 이제 뒤에 또 문제 있나? 여기 문제 있구나. 여기 나오겠죠. 2초일 때 속력 물어봤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은데 충격량은 2고 이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값인데 처음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2잖아요.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이 (1이네) 1 곱하기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2m/s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투수 공을 받을 때 얘를 팔을 좀 구부리면서 받고 그 다음에 물론 포수 글러브도 푹신푹신하긴 해. 그래서 글러브를 끼면 포수가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커진다가 아니라 충격량은 일정한 거고 뭐 시간은 길어지는 거고 시간 충격량 일정한 겁니다. 어차피 오던 애가 정지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두툼한 글러브는 공과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시간을 늘려서 평균 힘을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맨손으로 받을 때는 푹신푹신하지 않으니까 그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고요. 포스 글러브로 받는 게 더 안 아픕니다. 2번 답이고요. 자, 시간을 늘려서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것. 그래서 범퍼 같은 거 필요하고. 근데 니은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라켓이나 뭐 이렇게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 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이 부딪혔을 때 이거를 끝까지 휘두른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얘를 끝까지 접촉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접촉 시간을. 근데 이거는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폼을 유지하는 거는요.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늘리고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더 세게 날아가는 겁니다. 운동량이 증가하면.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야기고. 자, 높이뛰기 선수는 푹신한 매트로 떨어져야지 시간이 늘어나서 충격력이 감소하겠죠. 기억되고요. 3번 보시면 되고요. 모든 실력은 이거부터 풀면 되죠. 근데 문제 있나?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거 풀어보십시오. 359번부터 363번까지 일단 해보시고. 자, 여기 풀어보고요. 여기 같이 하겠습니다. 자, 자석하던 자동차가 급정거하면 자동차가 곧바로 정지 않고 미끄러지는 거는 관성 때문에 그렇죠. 관성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가 부딪혔잖아요. 근데 범퍼가 있는 거는 충격력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억은 관성으로 설명된다 맞고, 충돌하는 동안 자동차가 받은 평균 힘을 줄어드는 가로 적당하다 맞죠? 이게 줄어들어서 운전자의 피해를 줄인다 맞죠?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은 범퍼가 찌그러지면 커진다. 충격량은 일정한 거고, 충격량은 얘 속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속도에서 멈췄느냐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범퍼가 찌그러지는 이유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충격량을 뭐 이렇게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답은 기억니은이니까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얘가 좀 높이가 다르네. 그 높이가 다르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얘가 여기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속력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운동량 변화량 더 큰 거고 충격량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와 충돌한 유리만 깨졌다. 유리컵에 작용한 힘을 나타내.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이거. 그런데 방석이 유리컵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은, 힘은 다른 높이지, 다른 높이. 그럼 아무튼 시간도 길 거고, 적어도 F보다는 좀 뭐 이렇게 작아야지. 왜냐면 이제 힘이 적게 들어야 되잖아, 힘이. 그러니까 2번처럼 돼야겠죠. 2번처럼. 밑에도 그림이 뭐 있나요? 2번처럼 되죠. 그쵸? 네. 왜냐면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똑같다 뭐 이렇게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럼 평균임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안 깨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2번처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왜냐면 이러면 충격량이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높이가 똑같은데 지금 시간이 긴 거니까 얘보다는 충격량이 작아야 되거든요. 이해하시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면적도 줄어들고 힘의 크기도 작고 2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순간부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초 이때 정지한다. 그러면 얘가 충격량을 얼마 준 거예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40만큼 준 거죠. 그러면 정지하려면 나중 운동량은 0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이 식을 세우셔야 하고, 충격량은 40이고 처음에 속도가 있을 거야. 처음에 속도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나중 운동량은 빵이고 처음 운동량은 2 곱하기 V인데, 요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무튼 얘는 이제 2V가 되고, 이제 V 처음 속도는 20이었던 거죠. 20. 이해하실까요? 처음 속도는 20m/s였던 거죠. 그러니까 식을 자꾸 써서 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있으면 못 풀어요. 자꾸 저거 쓰고 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2번. 질량은 다르네. 그러면은 중력은 뭐 B가 큰 거긴 해. 그러긴 해. A, B를 가만히 놓은 지점의 높이가 같다. 다 읽어봐야겠네요. 자, 수평선 P를 같은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했구나. 그러면 높이 똑같은 거죠. 같은 속력으로 어찌됐건 가만히 놓았잖아요. 근데 뭐 얘가 이렇게 낙하하고 얘도 낙하하고 이랬을 텐데, 여기를 같은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했다. 그러면은 높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면과 충돌하여 정지한다. 가만히 놓은 지점의 높이는 같고, P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이 크네. 속도가 똑같다고 됐으니까 B가 A의 2배이다 맞고, 수평면에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수평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얘가 부딪히기 바로 직전 운동량이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질량 큰 애가 크죠. 왜냐면 속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남아있는 거리가 똑같은 거니까, 이제 증가되는 그 속도도 똑같은 거니까 질량 큰 애가 운동량이 큰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B가 큰 거고, 충격량도 B가 큰 거죠. 충격량의 크기는 B가 큰 거죠. 이해하실까? 3번이 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63번에 충돌할 때 시간을 길게 해. 여기 안전모에도 그런 뭐 스티로폼 같은 거 안에 들어 있고요. 플라스틱도 약간 그런 작용도 있고, 안전띠도 이제 안전띠는 좀 애매하네. 요거는 맞고, 야구장 펜스 푹신푹신하게 하는 거. 평균 힘,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전띠 좀 늘어나겠지. 이것도 되겠다. 5번 고르시면, 5번 아니네. 안전띠가 좀 애매해, 안전띠가. 그러니까 에어백은 확실히 맞거든. 에어백은. 이제 안전띠는 사실 관성하고 관련은 있어요. 관성. 얘가 관성 때문에 부딪히는데, 안전띠는
그래도 얘가 좀 요렇게 시간을 늘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 생각에 답은 3번으로 돼 있네. 에어백은 시간을 늘리는 게 맞긴 하고, 여기 설명은 이렇게 돼 있네요. 안전띠는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관성에 의해 계속 앞으로 가려는 승객을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아무리 그래도 얘가 좀 움직이긴 하는데, 얘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좀 근데 아무튼 이거는 관성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준다. 충돌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뭐 그런데 목적이 있다. 그 답은 3번으로 되는데요. 니은이 이제 완전 충돌을 방지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겠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고, 뭐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좀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366번 높이 뛰기용 매트보다는 장대 높이 뛰기용 매트가 더 두껍네요. 아무튼 근데 얘는 이만큼만 이제 넘는 거고 얘는 이만큼 넘는 건데, 그럼 이제 낙하거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이 더 크겠죠. 부딪히기 바로 직전 운동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장대 높이 뛰기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네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큰 거죠. 뭐 충격량이 더 크다라고 해도 되고, 충격량이 더 크므로 두꺼운 매트로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두꺼운 매트로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량을 더 줄여준다. 충격력이죠. 충격력을 더 줄여준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367번에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 A, B가 각각 벽과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B의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각각 2S랑 3S인데 충격량이 B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질량을 비교하시오. 같은 속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그러면은 B가 A의 2분의 3배에 더 충격량이 커요. 충격량이 크므로 처음 운동량도 뭐 2분의 3배 큰 거네. 2분의 3배 크다. 그럼 이제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나? 질량? 속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구나. 이때 속력이 같으므로 질량 B는 2분의 3대 1이 되고, 그러면은 3대 2네. 3대 2. 3대 2. 그러니까 질량 A 대 B의 질량 B, B 대 A죠. B 대 A. 칸이 좀 모자란 거죠. 위에다 쓸게요. B 대 A의 질량 B는 2분의 3대 1이고 3대 2이다. 그러니까 B와 A의 질량 B는 3대 2죠. 3대 2.
여기 모범 답안에는 그냥 좀 단순하게 적혀있네. 이제 B가 A보다 크다 뭐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이해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정지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의 B가 3대, 그러니까 A 대 B로 하면 2대 3이 돼야 되는 거고, 질량 B는 2대 3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주어를 이제 B에서부터 썼기 때문에, 이건 B 대 A의 질량 B는 3대 2가 되는 거죠. 되시죠? 이해하시죠? 자, 고난도 문제를 해봅시다. 네, 어려울 수 있죠. 고난도 문제. 네 문제 있는데 네 문제 해보세요. 자, 이거 해볼게요. 368번. 자, 질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고 A, B를 수평 방향으로 이제 VA랑 VB의 속력으로 이제 던졌습니다. A, B가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을 한다. 충돌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같은 시간에 던지면은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던졌다라는 말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동시에 던지면 얘가 높이가 더 낮으니까 얘가 먼저 도착하게 돼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충돌하려면은 이거 던지고 떨어지는 동안에 얘 던져가지고 여기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동거리는 같네. 그러니까 요게 이동거리는 같다고 그러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낙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속력은 얘가 더 빨라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낙하 시간이 있고 얘는 요만큼 낙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이동거리가 똑같으려면 시간이 더 긴데 얘는 짧게 갔잖아요. 얘는 시간이 짧은데 얘랑 같은 길이를 갔잖아. 그러니까 VB가 더 커야 되는 거고, 가속도의 크기는 어찌됐건 다 자유낙하기 때문에 같은 거고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같은 거고,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A, B랑 같은 거고. 기억 디귿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 디귿 3번. 예, 3번이 맞죠? 3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게 동시에 던져서는 여기서 충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던져서 충돌하려면 높이가 사실 똑같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 얘 던지고 나서 좀 있다가 얘 던져서 여기 충돌시킨 거거든. 3번 고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쇠구슬 발사장치 이런 게 있어. 여기 스프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 구슬에 홈이 파여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탁 하면은 여기 홈이 빠지면서 얘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 걸려 있던 게 빠지니까 자유낙하하고 얘는 그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낙하 시간과 낙하 시간은 다 똑같고요. 수평 도달 거리는 근데 요 세기를 좀 다르게 했나 보다. 이건 높이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낙하 시간 똑같은데 수평 도달 거리가 2배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기를 다르게 한 거고. 아무튼 읽어보면서 풀어봅시다. 1에서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같다. 중력은 다 연직 방향이니까 같은 거예요. 요렇게 간다라고 해서 요렇게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야. 힘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고, B의 처음 높이는 2에서가 3에서보다 높다. 이게 낙하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높이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2에서가 높은 거지, 3에서보다. 그러니까 1에서 B의 처음 속력만 2배로 하면 3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맞죠, 이것도? 왜냐면 수평 도달 거리가 2배가 됐잖아. 그러면 처음 속력이 2배라는 소리지. 예, 시간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5번이겠죠, 답이. 5번이 아닌가요? 5번이 아니네. 69번, 69. 어딨나? 잠깐만. 300. 딴 데로 이렇게. 5번이 답 맞아요. 네, 5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수레 센서를 장착한 수레가 벽에 충돌하는 모습인데 정지할 때까지 힘을 측정한 것이다. 곡선 A, B, 가, 나 순서 없는 거고 곡선의 시간 축과 이루는 면적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 근데 여기 스펀지가 있군요. 그쵸? 스펀지가 있으면은 요게 시간 더 오래 걸리겠지, 그쵸? 그러면 요게 나에 대한 거고 요거는 그냥 벽면에 충돌하는 거니까 가인데, 근데 면적이 A가 크다라는 거는 요게 같은 수레면은 속력이 가가 더 빨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야 되는데 처음에 운동량이 얘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가의 결과고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 같다. 아니지. 네. 이거는 이제 그 충격량도 큰데 시간도 짧기 때문에 당연히 A에서의 평균 힘이 더 큰 거죠. 이해하시죠? 시간도 짧고 충격량도 크니까 같은 거 아니고,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게 맞죠? 얘가 면적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운동량이 큰 거죠. 디귿 2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죠. 그 쇼트트랙 할 때 질량이 같은 선수가 A, B가 등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이다. 이거 이러다 밀어줄 것 같긴 한데, A,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다. 나의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초일 때 A가 B를 밀기 시작했다.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120이네, 120, 그쵸? 120입니다. 얘는 운동량이 360이었고, 1초일 때 속력은 질량이 같으니까, 뭐 질량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얼마로 같겠지. 그런데 얘가 운동량이 크니까 1초는 아직 밀기 전이잖아, 그쵸? 아직 밀기 전이니까 속력은 A가 커야 되는 거죠. A가. 이해하시죠? 얘가 운동량이 크니까. 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120이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120이잖아. 충격량도 120이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B를 밀고 난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근데 이거는 사실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걸 알면 더 쉽게 풀리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한테 120N의 충격량을 가했어요. 그럼 얘가 작용 반작용으로 A가 B를 미는 힘이랑 B가 A를 미는 힘이 똑같고 시간도 똑같아요. 접촉할 때. 얘가 120N으로 뉴턴 세크 충격량 가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120N 뉴턴 세크의 충격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랑 반대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360이었던 애가 충격량을 마이너스 120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40이 되는 게 맞죠. 이거 이해하시려나? 그러니까 얘가 120N로 밀면 얘도 얘한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의 크기로 요 똑같은 시간으로 밀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밀고 난 후에
kg 미터 파스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충격량은 마이너스 120이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뺄 건데 처음 운동량이 360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요거 마이너스 360 이항하면 360에서 120 빼는 거니까 240이 되는 게 맞죠. 이해하실려나 이거? 4번이 답인데요. 이해 가요? 뭐 안 가요? 원래 이제 작용 반작용을 좀 더 아셔야 되고, 내가 물체를 밀면 물체가 나를 똑같은 힘으로 나를 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A가 B를 미는 때 B도 A를 밉니다. 똑같은 힘으로. 그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A가 B를 120N로 충격량을 주면 B도 A를 120N로 충격량을 줘요. 근데 얘는 반대 방향이잖아. 반대 방향. 이거랑 이거랑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하나를 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설정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충격량은 마이너스 120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A의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는데 처음 운동량은 360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고 마이너스 360을 이항하면 360에서 120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 운동량이. 그러면 이제 나중 운동량이 240이 되는 거죠. 있을까요? 이런 거는 어렵겠네. 이거는 이건 고1 학력 평가긴 하구나. 근데 해보시죠. 예, 이거 숙제로 할게요. 여기 이렇게 이제 숙제로 합시다. 90도 숙제. 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행 같은 거 나오면 자꾸 알려주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수행이 중요하니까. 폭이나 이런 거 자꾸 물어보세요.